우리 인민들이 사랑하는 노래 철융아리의 사과바다와 함께 백리 청춘과원으로 이름난 고산과수 종합농장에서 올해에도 흐뭇한 과일 자광을 마련했는데 농장적인 올 과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2배로 창성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4년 7월 23일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고산과수 종합농장을 찾으시어 과일나무 비배관리를 과학화 집약화하고 농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과수농장으로 전변시키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황광철 경리동지는 2014년 7월 23일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농장을 두 번째로 찾아주신 날이라고 하면서 그날의 사연을 격정 속에 전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이 전망대에 오르시어 눈풀이 아득히 펼쳐진 우리 농장의 전경을 기쁨 속에 바라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얼마나 보기 좋은가 하고 출령 아래에 사회주의 선경, 인민의 리창향이 활짝 뻗어나고 있다고 기쁨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아마 시인들이 이곳에 서면 시상이 절로 떠오를 것이라고 끝간데 없이 펼쳐진 가수의 바다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과 한 약속을 지켜 아낌없는 노력을 바치고 있는 6.18 건설 돌격대원들과 농장 종업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연육 소개시를 돌아보시면서 농장에 새겨져 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연육 소개시의 사적 자료를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위하여 1947년에 창설된 고산과수농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보고 속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과일 생산 기지로 전변되었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고산과수농장을 세계적인 과일 생산 기지로 행복의 무릉도원으로 더 잘 꾸리고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고산과수농장의 역사를 세신해내는 길이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수밭을 돌아보시면서 사과 품종과 사과나무의 영양관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요의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고산과수 종합농장이 이룩한 성과에 도대하여 더 높이 비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과수의 기치를 들고 나가는 데서 전국의 앞장에 설 때 대한 문제, 현대적인 과일 가공 공장을 일도 세울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농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살림집을 돌아보시기 위해 몸소 저희 가정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올리는 인사를 받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살림방과 부엌을 다 돌아보시고 살림집을 알뜰히 거두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농장에 뿌리를 내린 우리 제대어린 부부를 곁에 세우시고 살림집을 배경으로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2016년 9월 과일 대풍을 이룩한 고산과수 종합농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가지가 휘도록 주렁진 사과알들을 보시며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 농장은 당 정책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 감사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곳 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철융아리의 사과바다에서 세세연년 과일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고 과일 향기가 가득 넘쳐나게 해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순간 뜻을 깊이 새겨안고 올해에도 풍요한 과일 작황을 안아오기 위해 한 그루 한 그루의 과일나무 마다에 자기들의 정성을 아낌없이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승리 72돌씩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각지에서 전승 세대가 지닌 조국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들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명사적지 건설국의 청년들이 전쟁 노병 최승만 동지와 상봉했습니다. 1948년도에 인민군대에 입대해서 전쟁 전부터 송악산 전투를 비롯해서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한 노병 동지는
조국해방 전쟁 시기 인민군 용사들은 총탄으로 쏘아잡은 적보다 총창으로 찔러 눕힌 적이 더 많았다고 하면서 위대한 전승사를 창조한 전승세대의 영적 전투정신은 자기 고향과 부모 형제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원천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전승세대의 고귀한 정신과 영적 투쟁 기풍을 따라 배워 건설의 대본영기를 열어나가는 투쟁의 앞장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굳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선교구역 여맹위원회에서도 전쟁 노병 김형원 동지와의 상봉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에 앞서 여맹 일꾼들과 만난 김형원 동지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 속에 95살의 고령의 나이에도 로당 입장하며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1950년 9월에) 인민군대에 입대해서 수많은 위훈을 세운 김형원 동지는 1951년 5월에 진행된 전선 동부 666고지 방어전투의 가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제화 수류탄 영웅도 이 전투에서 배출됐다고 했습니다. 모임에서 로병 동지는 참가자들이 전승세대의 녹설이요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오기는 계획을 빛나게 완결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위대한 김정은 시대 조선 여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해고로 하는 우리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증산 열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고 있는 여러 단위들을 취재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최고 생산 연도 수준을 돌파한 천리마 타일 공장에서 올해에 또다시 생산 능력을 한 계단 더 끌어올릴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올해 공장 앞에 부과된 타일 생산량이 대단히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생산 공정의 기술 개조와 품질 제고에 있다고 보고 김옥일 부기사장은 지난해에 최고 생산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는 인재관리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60여 명의 종업원들을 경영, 기술, 기능 인재로 선정하고 그들에게 전공 분야에 맞는 과제들을 맡겨줘 그 수행에로 적극 떠밀어주고 있는데 이들이 생산 장성에서 나서는 많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4개의 타일 생산 흐름선 기술 개조가 실현되고 40여 건의 기술 혁신안들이 현실에 도입됨으로써 품질을 높이면서도 일별 계획은 138% 이상 장성하고 있습니다. 평양 수지건재 공장에서 제품의 다정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품을 들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수요와 평가를 기준으로 삼고 제품의 색깔과 문양이 더 세련되면서도 질적 수준이 보장된 제품 개발 사업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짧은 기간에 공륜 리자 색임기의 주요 부분품을 새로 제작함으로써 종전보다 생산 원가를 15% 절약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다량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령성 은하피복 공장은 규모는 작지만 매월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는 단입니다. 취재한 데 의하면 공장에서는 5년 전부터 증산 절약을 단위 발전의 기본 거리로 틀어지고 현존 생산 설비들을 원가 절약형, 노력 절약형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해서 생산에서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옷을 한 벌 생산할 때 손을 2 내지 3cm만 전략해도 한 달이면 수십 벌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여유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재단 시 최대한 자투리가 나오지 않게 흉지 배려를 가학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고 원자재의 실수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자재 실수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10여 종의 장치와 지구들을 자체로 창안 제작해서 수천 미터의 촌을 절약하면서도 지난 시기보다 생산량을 1.2배로 높이고 있습니다. 각지 산림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장마철 조건에 맞게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포시에서 산림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평철 특파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만포시는 대부분 지역이 저산성 산지로서 산림이 시면적의 75.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맞게 시에서는 산림보호 사업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는데 특히 산림 병해충 개찰 사업을 강화하고 주변의 흔한 원료로 여러 가지 생물 농약을 만들어 이용함으로써 장마철 기간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현지를 답사해서 산사태 위험 개소들을 모두 장악하고 노력과 수단을 집중해서 짧은 기간에 큰 물과 폭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우리 그 사방의 공사를 기초부터 더 든든히 보강해주고 물길이 깊이도 깊이 째주면서 물길이 너무도 넓게 확장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그 걸막이와 혼막에도 물이 속도를 줄 수 있도록 질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여서 우리가 시에서는 고든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골마기를 비롯한 구조물들을 더욱 든든히 보강하고 물이 넘을 수 있는 구간들도 찾아 대책하는 등 산림보호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태천군 산림경영서에서도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에 대처해서 양묘장들을 보호하고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습사 양묘장들이 올해 파종한 이 어린모들이 큰 물에 떠내려가거나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끔 물도랑 치기도 하고 그 뚝뚝 싸져가지고 이 큰 물 피해를 받지 않도록끔. 부원 김남역 동지의 말에 의하면 군 산림경영서에서는 예찰과 통보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병해충이 발생하면 즉시에 대책할 수 있게 생물 농약들을 충분히 마련하는 한편 산림감독원들이 큰 물과 폭우로 인한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예단성 있게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봄철 나무 심기 기간에 10여 종의 수십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 보장한 대성구역 산림경영서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더대해서 더 많은 나무모들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소에서는 산림 조성에 필요한 잣나무, 정비나무, 민고로 재를 비롯해서 10여 종의 나무를 수십 가지나 심고 있으며 이와 함께 원림 조성에 필요한 숙백나무, 정비나무, 붉은이 조매자를 비롯해서 10가지 수종의 수십 가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현재 퍼전별, 필지별, 특성에 따라서 만풍이를 비롯한 영양의 분무를 주에 1차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서에서는 지역의 기상기후 조건과 토양 상태, 나무들의 공생관계, 산림 조성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서 수종을 바로 선택하고 필요한 나무모 생산을 예견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내밀고 있는 여러 단위의 경험을 취재한 소식입니다. 원림 녹화가 잘 된 다리로 알려진 체육성에서는 우량 품종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갖고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군내에는 10년 정도 자란 과일나무가 10여 종의 천여 그루가 있는데 6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시기별로 여러 가지 과일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올해 특별히 복숭아가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성종문들과 종업원들한테 나눠줬는데 대단히 좋아요. 해마다 4톤 정도의 과일을 수확했는데 올해엔 수확량이 훨씬 많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 비결이 과일나무 영양관리에 많은 품을 들인 데 있다고 했습니다. 평양 가방공장에서는 5,500여 평방미터의 록지 면적에 30여 종의 수천 그루의 나무를 구획별로 배치했습니다. 표미봉사시설 주변에 사과나무, 배나무, 살구나무를 비롯해서 집중적으로 구획별로 갈라서 1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감나무는 공장 건물 테두리 안쪽을 따라가면서 3m 간격으로 심었는데 우리 공장을 보면 토양 공장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록지 면적에 대한 담당 관리를 기술적 요구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절의 과일나무 비배 관리에서 기본은 병해충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일터에 대한 애착심을 안고 우량 품종 과일나무로 구루 바꿈도 진행하고 구루마다 정성을 기울이면서 해마다 과일 수확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랑랑구역 남사농장의 농촌마을들에 과일들이 주렁졌습니다. 2022년 농장에 새 살림집이 일떠서면서 집집마다 10그루 이상의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올해부터 열매가 많이 달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취재 당시 김영선 농장원의 가정에서 복숭아 수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 추리나무에서 또 추리 20kg 정도 땄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거 복숭아 나무에서 또 복숭아 한 10kg 정도 땄습니다. 김영선 농장원은 집 주변에 추리나무와 복숭아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올해의 과일 수확량이 100kg 이상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가을에 나무 가지 자르기를 기술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과일 농사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농장적으로 과일나무 심고 가꾸는 세대가 300세대 됩니다. 복숭아, 살구, 추리, 앵두, 감나무에서 실지 과일나무. 조성길 초급농군맹 위원장은 제 손으로 나무를 가꾸면서 고향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더해진다고, 앞으로 과일나무 재배를 잘하면 농장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계 각지에서 폭우와 태풍에 의한 큰 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살 흐름 큰 물로 인해서 11일 현재 적어도 121명이 죽고 150여 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100년 내의 재난이라는 경악의 목소리까지 울려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서부 지역에서도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주에서 강물이 범람했으며 특히 메리다 주에서는 강물이 주민 지역에 밀려들어 370여 채의 살림집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100여 채가 파괴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무더기비와 큰 물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6일) 이 나라의 자해관리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6월 26일 이래 전국적 범위에서 약 309명이 폭우에 의한 각종 재해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16일부터 17일까지의 24시간 동안에 적어도 54명이 죽고 227명이 부상당했다고 해당 기관이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의 여러 지역에 태풍이 들이닥쳤습니다. 20일에 들이닥친 태풍으로 광동성과 해남성에서 낮은 지대에 위치한 고리들이 물에 잠겼으며 27만여 명의 사람들이臨時 고초지로 소개됐다고 합니다. 또한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었으며 비행기와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기상기관은 응급제도를 가동했습니다. 현실이 보여주다시피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우와 큰 물은 인명피해와 살림집, 건물, 도로, 다리 등의 파괴돼 농경지 유실, 산사태를 비롯해서 엄청난 재난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통제불능 단계에 들어섰으며 지구의 기상현상이 미지의 영역에 진입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서 20일 들불이 발생했습니다. 불리한 날씨 조건으로 해서 들불은 넓은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또한 들불로 인한 짙은 연기가 섬 지역은 물론 주변 나라들에까지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들불로 해서 많은 면적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안젤스에 있는 한 야간 유흥장 주변에서 19일 한 주민이 승용차를 몰고 사람들을 속으로 돌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30명이 부상당했으며 그중 7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바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주조개 양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진주조개는 매일 수백만 리터의 바닷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도의 힘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서 해안 침식을 막는 데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에서는 긴 해안선을 끼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서 양식 족지들을 찾아 바다 양식장들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환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식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이 양식장에서 자려온 진주조개들을 바다에 놓아준 결과 산호초의 형성이 빨라지고 전반적인 바다 생태 계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렸지만은 기온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았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의 전국 평균 낮 최고 기온을 보면은 17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든 날들이 평년보다 약간 높은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낮 기온이 평년보다 3도 정도 높아지고 또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27일까지 여러 지역에서 무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선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며,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농작물들이 고온과 무더위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과학기술적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아침까지는 비르봉과 향도봉 그리고 촌지에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었고, 오후에는 구름이 좀 꼈지만 여전히 개인 날씨가 지속됐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초당 4m 이하로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 2도, 어제보단 6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한때 2 내지 10mm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북부족 지역에서는 벼락이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점차 개이고,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함경 남북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한때 2 내지 10mm의 소낙비가 내리고 벼락도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 되겠습니다. 내일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일평균 상대 습도도 7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날씨는 무덥겠으며,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35 내지 37도의 고온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촌내 지방으로서 3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